국녀의 월급이 나옵니다. 억대 연봉이 맞다니까요. 정말 고액이네요. 이렇게 따지면 또 이제 급료가 만만치 않아요. 조선시대 궁녀들의 이야기 구중궁궐 여관.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궁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전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그동안 왕의 여자로만 생각을 했던 궁녀가 사실은 여성 관료였다. 네. 역할과 지위가 있었다. 심지어 고액 연봉자였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고액이면 어느 정도 고액 연봉인지 알려주세요.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이 1급부터 9급 공무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조선시대తో 거의 비슷합니다. 1품부터 9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품당 정, 종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 18개의 품계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이런 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궁녀는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오품들은 이제 상궁. 이런 거 입고 있는 분들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포스가 다릅니다. 일단 고개가 빳빳하고 네, 눈빛이 다르죠. 네, 딱 이 포즈. 네. 그 다음에 이제 육품으로 내려오면 이제 나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나인은 딱 저런 옷. 네. 그래서 사회에서 이 두 분의 이제 옷을 딱 봤다. 그럼 누가 높은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들지 않는 이제 견습 기간이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들어올 때 한 10살 내외로 들어오거든요. 되게 어릴 때 들어와요. 계속해서 견습 생활 한 15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정식 나인이 되는데 그들을 애기 나인. 네. 애기 같아. 네, 애기 나인이라 부르고 정식 나인으로 가려면 딱 한 가지 관례를 거쳐야 돼요. 해보셨죠? 뭐예요? 뭐죠? 뭐였죠? 결혼식을 해야죠. 결혼식. 네, 그쵸, 해보셨죠, 그쵸. 드라마에서? 네, 저 드라마에서 결혼식 했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직접 집에서 다 뭐 준비를 해오던 직접 차려서 왕께 대접하는. 결혼식이라는 게 임금과 하는 결혼식인 거네요. 맞아요. 이 궁궐에 있는 궁녀들은 다 왕의 여자. 왕과 결혼을 하면서 정식 궁녀가 되는, 나인이 되는 건데 신랑 없는 결혼식이에요? 왕을 대신해서 왕의 옷을 딱 걸어놓고 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월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전 월급이거든요. 그 계급에 따라도 월급이 굉장히 달랐을 네, 것 같기도 그랬을 것 하고. 같아요.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품계가. 낮은 품계부터 보면 이제 7품 정도 되는 정칠품에 관련된 그 금녀가 이 속대전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녀를 뭘로 받았느냐? 이걸로 받습니다. 북어 아니에요, 북어? 북어가 그러면 이제 월급이었던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아휴, 이놈의 집구석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못 살아 죽일려니지. 바로 사극의 캐스팅이 이제. 한풀이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북어 패면서. 근데 이거를 월급으로 받았다고요? 네, 이거를 받습니다. 별로 안 고마웠을 것 같은데. 이것만 받는 건 아니고요. 쌀이랑 콩이랑 북어로 받습니다. 정칠품 같은 경우에는 쌀을 대략 한 7.5마일 정도 받고요. 콩을 대략 한 6대. 그다음에 북어를 약 50마리를 받습니다. 한 달에요. 네네. 이게 월급이라니. 그럼 칠품이 그랬고 네네. 더 높은 높은 게 계급은? 올라가죠. 더 높게 올라가면은 대략 제조상궁. 이 제조상궁 같은 경우에는 쌀 25.5마리, 콩 5대, 북어 110마리. 한 달에 110. 와. 네네.
아니 왜 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줄까요? 바꾸기도 네. 쉽지 않은데 밖에 잘 못 나간다면서요.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돈이 거의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인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우리가 가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보는 주모! 국밥 한 그릇 말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탁 내는 엽전. 네, 엽전. 네, 보통 이 조선시대 때 상평통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조선 후기 때 좀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대략 한 17, 18세기쯤 돼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녹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물로 지급이 됩니다. 박영규 소설가의 조선관청 기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국녀 월급이 나옵니다. 250에서 98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1년 연봉이 억이 넘는 게 맞거든요. 궁녀가 마지막 궁녀가 언제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궁녀가 잠깐만요. 대한제국 시절에도 궁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1900년 초니까 20세기가 끝남과 동시에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역시 괜히 그 옷을 입은 게 아니군요. 아, 진짜 맞아요. 이 마지막 궁녀가 이제 성옥염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순종의 왕비를 네. 끝까지 이제 모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언제까지 사셨냐면 2001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궁녀가 보통 낮은 사람이 한 50원? 네, 좀 높은 직책의 궁녀는 196원.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50원, 196원이면은 지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되는? 그때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1.1원이었습니다. 1.1원이었습니다. 하루 1.1원. 네. 오늘날 하루 일당이 얼마냐?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당이 약 16만 원 정도 합니다. 와, 16만 원이면 그렇게 따지면은 당시 196만 원 곱하기 1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따지면 또 이제 급료가 만만치 않게 큰 경우가 되는 거죠. 억대 연봉이 맞다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게 학자들마다 무엇을 가지고 추산했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들이 막 변동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근사치를 봤을 때 한 400에서 500 정도 월급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고액이네요. 근데 사실은 월급이 많아도 일이 너무 고되면 사실 그게 많다고 할 수 없는 건데 궁녀는 매일매일 왕실을 이렇게 돌보는 거니까 매일 출근을 한 건가요? 이게 출근 개념이 없죠, 궁녀는. 그냥 궁 속에 살고 있고요. 근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고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 격일로서 당번을 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어가지고요. 한 달에 한 15일 정도 일하고 그 정도 급여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좋았네요. 아기 나이 때는 견습 기간이 어리다 보니까 이 급료들을 전부 다 부모님한테 보내고요. 정식 나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본인이 수령하게 되는데 특별 상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 다 이제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받고 뭐 하겠어요? 그걸 받고 왜 어렸을 때 세뱃돈 부모님한테 맡긴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는 인마이 포켓 하셨잖아요. 엄마가 나중에 줄게. 나오기는 해요. 나오긴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차 나오기도 하고 아예 그냥 출궁시키기도 하고요. 모시던 왕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게 되고요. 나이가 너무 많다. 네, 그럼 또 이제 나와요. 죽기 직전에 내보냅니다. 불길하다고. 끝까지 살아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저기 은평구 쪽에 가서 살아요. 네, 거기서 그래서 궁말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은퇴한 궁녀들의 무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궁말길의 궁이 그 궁녀의 궁인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월급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럼 궁녀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궁녀들이 각각 하는 일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다른 궁녀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저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60초 뒤에? 지금 얘기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이게 졸릴 때가 딱 됐어요. 이때 끊어줘야 돼요. 네. 아니, 너무나 훌륭한 명강사십니다. 자, 궁녀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왕을 보필했는지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낱말은 가 듣고 반말은 가 듣는다. 바로 안에 들어갈 말은 정답은 감찰상궁. 낮에도 듣고
밤에도 듣는 감찰상국. 알고 보면 역사의 주역. 우리가 몰랐던 여성들의 이야기. 구중궁궐 여관.